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가 어렵게 사는 진짜 이유입니다. 내가 어렵게 사는 진짜 이유. 이 어렵다, 인생이 어렵다, 삶이 어렵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아마 주위에, 여러분도 다 하시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이 어렵게 산다는 게 과연 뭘까요? 그 의미가. 하여튼 힘들다, 뭔가 힘들게 느껴져요. 아니면 고통이다. 이런 거죠. 또는 내가 싫은데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아니면은 이 사회와 환경이 싫다. 그리고요, 하나 더 있어요. 원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 어렵다는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할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나라 성인들을 이거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은 대충 보면은요, 어렵다 또는 쉽다가 아마 8대2 정도 되지 않을까요? 8대2. 네, 그러니까 어렵게 사는 사람이 8, 쉽게 사는 사람이 2. 이게 이제 우리나라 성인입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이들. 네, 우리가 어렵다는 말을 쓰는 게요, 언제부터 쓸까요? 이렇게 이제 연령별로 따진다면은 초등학생은요, 거의 쓰지 않는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중학생 넘어서부터 어렵다는 말을 쓰기 시작하거든요, 본인이. 그런데 이제 성인들이 하도 어렵다는 말을 하니까 애들이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연령이 점점 낮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는 성인들은 다 어렵다는 말을 쓴다고 한다면은 이제 고등학생들이 어렵다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중학생이 어렵다는 말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아마 이 추세대로 간다면은 한 10년쯤 뒤에는 초등학생들도 어렵다는 말을 쓰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초등학생 이하, 이제 유치원 애들 그 이하 애들은 어렵다는 말을 안 쓰죠. 네, 잘 관찰해 보세요. 갓난아기도 그렇고 전부 다 재밌어 해요. 네, 재밌어 하는데 이제 욕구 불만, 먹고 싶은 걸 먹지 못한다든지, 갓난이 같으면은 내가 이제 배변을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울기는 하죠. 또는 조금 더 크면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템퍼 텐트럼, 우리말로는 이제 말이 좀 그래서 그런데 지랄 발광 이런 걸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렵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행동이지. 그러니까 성인들이 하는 그 말이 아니거든요. 어렵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그렇다면은요, 그러면은 전 세계로 한번 가볼까요? 네, 전 세계 인구가 70억 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요. 그럼 70억 명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은 몇 명이고,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네, 우리가 이제 누구나 다 어렵게 산다고 생각할 텐데요. 이게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게 역전이 됩니다. 아마 이것도 이제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은, 이제 한번 다른 나라 가보셔서 이렇게 보시면은 대충 짐작이 가실 거예요.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300개 안 됩니다. 우리는 8이에요. 네, 근데 300개 안 되고요. 쉽다는 사람이 7입니다.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다는 생각을 또는 어렵다는 말을 훨씬 더 많이 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이유, 진짜 이유가 뭘까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모든 건 아닐 것 같긴 합니다만은 아마 대부분의 어렵게 사는 진짜 이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의존입니다. 의존. 네, 의존은 어디서 비롯되냐면은 나는 어쩔 수 없다 해서 비롯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 중에요, 의존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란다. 이게 의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누가 해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사말로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 해주기를 바란다. 이게 이제 의존이 되는 거죠. 의존의 그 대표적인 또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식으로 예를 들면은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또는 또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게 이제 의존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쓰잖아요. 근데 사실 다른 말이 의존이라는 겁니다. 의존은요, 이게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게 처음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요. 대신 해주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대신 해주기. 네, 그러니까 내가 할 걸 갖다가 누가 대신 해주면은 의존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대신 해주기에서 시작되는데요.
대신 해주기가 대신 해주기의 다른 말이 뭐냐면은 돌봄 또는 도움입니다. 네, 이게 지나치면은 의존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시작된 의존은요, 누구한테 의존하느냐? 대개는 이제 가족한테 의존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몸을 담고 있는 회사에 의존을 하죠. 세 번째는 사회에 의존을 합니다. 또는 이제 사회의 큰 것은 이제 국가가 되겠죠. 국가가 해줘야 된다. 또는 이 사회가 나를 책임져야 된다. 이게 이제 의존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면은 이제 지도자한테 의존을 합니다. 또 더 나아가면은 이제 신한테 의존을 하게 되죠. 네, 이게 바로 의존입니다. 내가 어렵게 사는 진짜 이유의 두 번째는요, 회피라는 겁니다. 회피. 네, 회피라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해야 되는 것, 이거 이제 현재 또는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거를 하지 않고 딴 걸 하는 거거든요. 그 딴 거의 대표적인 게 첫 번째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과거입니다. 네, 과거에 이랬었고, 과거에 어땠었고, 그게 나한테 상처가 됐고, 이걸 갖다 계속 되뇌이는 거죠. 지금 내가 뭐 학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뭐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요. 과거로 하는 겁니다. 또는요, 미래에 대한 걱정에만 사로잡히는 것. 이게 이제 또 회피죠. 그거 말고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가상이라는 게 있어요. 가상 또는 대리만족. 네, 가상의 대표적인 게 게임이죠. 네, 게임. 대리만족의 대표적인 게 이제 사진, 네, 또는 동영상,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대리만족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스포츠 좋아하잖아요. 스포츠도 직접 하지 않고 남이 하는 것만 보는 것, 이것도 사실 대리만족입니다. 여행도 하지 않고 여행 프로그램을 보는 것, 이것도 대리만족이죠. 네, 근데 거꾸로 보면은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직접 해야 될 거를 직접 보고 행하고 느낄 것 같다가 하지 않게 되는 게 다시 회피죠. 네. 그런데요, 회피를 하다 보면요, 그게 좋기는 해요. 네. 일단 그게 편하고 좋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요, 회피를 하면 할수록 현재와 현실이 더 크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예, 회피가 회피가 내가 어렵게 사는 진짜 이유가 되는 이유는 현실과 현재가 나한테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라는 거죠. 세 번째가 비교입니다. 네, 비교가 스트레스라는 것은 네,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이미 있는데요. 내가 남보다 가지지 못했다. 내가 남보다 못했다. 남은 다 붙었는데 나만 떨어졌다. 나만 뒤처진다. 누구는 승진했는데 나는 탈락했다. 이런 것들이 다 비교죠. 나도 너만큼은 가져야 뭘 하겠다. 이게 다 비교입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 남보다 못 가졌고, 남보다 뒤쳐졌고, 남보다 못났으니 이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그거 자체도 불만이고 스트레스고요. 두 번째는 그걸 또 가지려고 하니, 남만큼 가지려고 하니, 남만큼 같이 가려고 하니, 남보다 앞서려고 하니 또 힘든 겁니다. 내가 어렵게 사는 진짜 이유의 세 번째가 되는 거죠. 네 번째가요, 싫어하기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게 많잖아요. 그 싫어한다는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그 자체가 어려운 거거든요. 싫어함을 느껴보세요. 이게 참 짜증나고요. 싫은 것들을 보거나 하거나 하게 되면은 짜증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근데 싫어하는 것을 또 해요. 또 싫어한다고 하면서 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자체가 어려운 거죠. 또는 싫어하는 것을 이제 피해야 되잖아요. 피하는 것도 어려운 겁니다. 그 피하려니까 내가 긴장을 해야 되잖아요. 또 피하려고 하고 그 자체가 이제 그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다 피할 수 있나요? 피하는 게 다가와요. 싫어하는 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또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싫어함이라는 것이 내가 어렵게 사는 진짜 이유 네 번째입니다. 내가 어렵게 사는 진짜 이유 다섯 번째는요, 불필요한 것을 한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을. 근데 불필요한 것을 하는 것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한 것을 하는 거잖아요. 이건 괜찮습니다. 불필요한 건 뭐냐면은 문제가 아닌데 그것을 문제시 하는 겁니다. 문제시 하는 걸 하는 게 불필요한 걸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문제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문제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시하는 사람보다는요, 문제시하는 걸 하니까 불필요한 걸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꾸
자꾸 내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정작 어떻게 돼요? 필요한 것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못하는 게 또 어렵게 살게 되는 거죠. 네, 불필요한 것에다 하게 되고 필요한 걸 못하게 되고, 또 문제시가 불필요한 걸 하는 원인이고요. 불필요한 것을 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필요한 것을 하지 않고 옳은 것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게 옳은 거야. 근데 자꾸 하다 보면은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두 가지가 혼돈되는 거거든요. 필요한 것과 옳은 것하고는 서로 다른 건데, 이게 필요한 걸 안 하고 옳은 걸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걸 못 얻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힘들어지는 거죠. 또 있습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게 이제 그걸 목표라고 하고 필요한 걸 한다면은 목표가 아니고 방법만 쫓는 겁니다. 나는 이 방법으로 하면은 내가 필요한 걸 얻게 될 거야 라는 가정이 이제 있겠죠. 그래서 이 방법을 쫓게 되는데 결과는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불필요한 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5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존, 회피, 싫어함, 비교, 그리고 불필요한 것을 하는 것. 이제 5개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아우르는 이 총체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상은 원래 어렵다라는 내 믿음입니다. 또는 어쩔 수 없다라는 내 믿음이죠. 이건 이제 세상을 보는 내 삶을 보는 내 관점이 되거든요. 어쩔 수 없다라고 믿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의존해야 되겠죠? 회피해야 되겠죠? 싫어하게 되겠죠? 또는 뭐 비교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네, 그래서 내가 그런 관점을 갖고 있으면은 내가 안 하게 되고, 내가 안 하게 되면은 점점 남한테 의존하게 되고, 그래서 더 힘들어지는,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뭐 원래 어렵다 또는 어쩔 수 없다라고 이제 체념을 방법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체념한다. 이 체념하려니까 또 힘들어요. 그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체념한다고 해도 불만족이라는 거죠. 네, 그것은 내 이 관점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이 어렵다라고 하는 내 관점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어렵게 사는 진짜 이유,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게 있다면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닥터 유가 쉽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게 이제 5가지 단계거든요. 네. 이 첫 글자만 짜가지고 좀 발음하기 어려운데요. 첫 글자만 땄습니다. 알밭 원십갓. 되게 어렵죠. 알밭 원십갓. 네. 네, 제가 이렇게 첫 글자를 많이 따는데요.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알이 질데이도 그렇고요. 네, 근데 이걸 설명해드리려니까 이런 용어들을 제가 만들어냅니다. 자, 첫 번째 알기. 네, 이게 알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나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남도 알아야 되고요. 사물도 알아야 되고, 또는 이 환경도 알아야 되고, 일단 알기부터 시작해서 그게 뭔가, 네, 일단 내가 먼저 판단하지 마시고요. 알기부터 시작해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알기가 됐잖아요. 그게 그런 거구나. 그러면은 이게 이제 나하고 달라요. 내가 생각한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하고 다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네. 또 내가 나를 볼 때도 내가 원하는 나하고 내가 현재의 나하고 이게 다르잖아요. 그럼 다른 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세 번째 단계가 원하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가 뭘 원하지? 보통은 싫어하기를 하잖아요. 나 싫어. 내가 저거 못 받아들여. 난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이제 어렵게 되는 거고요. 그냥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뭘 원하지? 라고 질문을 해보세요. 대개는 현재에서 내가 원한다면 더 만족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 이상의 걸 원하는 거죠. 원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일단 원하기가 되면은요, 내가 뭘 원하는지가 분명해지잖아요. 그럼 그게 나의 목표가 됩니다. 목표가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쉽게 하기를 해보세요. 네, 쉽게 하기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꾸 다른 사람이 쉽게 하는 걸 묻지 마시고요. 누가 쉽게 했다, 누가 쉽게 했다 이런 거 묻지 마세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쉽게 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죠. 자신한테 내가 원하는 게 그건데 그걸 내가 어떻게 쉽게 하지? 라고 질문을 해보세요. 네, 처음엔 되게 답이 안 나오는데요. 자꾸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은요, 결국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것도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건데요. 그 쉽게 원하는 것을 쉽게 하기를 어떻게 할 거냐? 같이 할 거냐? 함께 할 거냐? 혼자 할 거냐? 이게 선택입니다. 같이, 함께, 또 혼자.
어느 한 가지만 하시면은 굉장히 힘들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같이, 어떤 때는 함께, 어떤 때는 또 혼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같이하고 함께의 다른 점은 같이는 같이 하는 사람들이 생각과 뭐 행동과 태도가 같은 거를 같이라 그러고요. 함께라는 건 뭐냐면은 뭐 목표, 생각, 태도, 행동, 방법 이게 다 달라요. 다를 수도 있어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같이 할 땐 같이 하고 함께 할 땐 함께 하고 또 혼자 할 땐 혼자 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매우 쉽습니다. 자,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겠습니까?